왜 찍어요? 두 번을 들어도, 세 번을 들어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야, 너 문제 풀지 마. 100번 들어. 이거만 듣게 할 거예요. 손이 나오면 되게 손상이 하겠죠, 이거. 그죠? 속상해. 어떻게 알지? 개그코드가 똑같은데. 됐어! 마지막. 난 그냥 짜져. 아니야.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럼 그냥 짜자, 목요일. 근데 근데 자, 풍집이잖아요. 알았어. 원자와 이온을 배울 건데, 먼저 우리 원자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 거예요, 원자. 어디 거 마세요 혹시? 어? 어디 거 마세요? 이 희귀적 어디 거를? 어디껌? 어디만 어디만? 그래서 몇 개 들었어? 몰라 많이 어디가 아니고 어디만 어디서 팔아? 어디서 팔어? 어디서 팔아? 어디다 넣어야 돼? 이거 거기 연수사관 어쩌게 나와가지고요. 중앙수사학과에 실어 건너가지고요. 라고 하는 슈퍼마트에 거기서 뻥파는 가면요 오직감이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초등학교 이거는 앞에 조림마치 하고 있어요. 아니 조림마치가 아니고 21대 아니 21대 이거 모르겠다. 설명하느라 고생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자, 원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해해야 이온까지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암기할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것만 있어요. 암기할 건 없어요. 잘 봐요. 이 단원 마지막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이제 시험 준비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원자는 뭐냐? 일단 원자는 뭐랑 구별이 되냐면 여기 했었는데 원자와 원소와 분자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원자도 작은 거예요. 원소도 작은 거 아닌가? 분자도 좀 작은 큰 거 거. 같은데 걔네도 좀 큰 거 아까 잠깐 했었죠? 어쨌든 좀 작은 것들이에요. 눈에 다 안 보입니다. 근데 셋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말해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물 분자. 얘는 뭐라고 방금 선생님 뭐라고 읽었어요? 물 분자예요. 물 분자. 물 분자. 얘는 왜 분자라고 이름 붙이냐면요.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불로 붙어서 H2O라고 씁니다.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하나밖에 없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H2O를 1을 생략해서 H2O라고 쓰는 겁니다. 물 분자 하나예요. 이걸 H2O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분자가 뭐냐? 분자의 정의는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예요. 헐, 이거.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입자는 뭐예요? 입자는 그냥 조그만 입자.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작은 입자들은.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입니다. 하지만 분자는 또 쪼개질 수 있어 없어? 봐봐, 분자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수소와 산소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게 쪼개진 그 작은 덩어리를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는 뭐냐? 그래서 원자는 성질 빼고요. 그냥 가장 작은 입자예요. 아니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 책상을 잘게 쪼개면 결국 아주 작은 입자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원자예요. 원자. 아주 가장 작은 알갱이는 원자입니다. 근데 그 원자와 원자가 딱 만나서 나무라고 하는 성질을 이루고 있을 때, 나무라는 성질을 이룰 때 우리는 그걸 바로 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자라고. 성질을 가질 때. 근데 원자 상태로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H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얘는 성질이 없어요. 터지지 않습니다. 얘는 너무 반응성이 크죠. 일쪽이니까.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없어요. 바로 옆에 놈하고 반응해서 야! 붙어. H2로 땅땅 붙어버려요. 원자 모형을 배우면 분자 모형이죠. H2마리가 땅땅 이렇게 바로 결합합니다. 결합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분자로 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터지는 성질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성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성질이 없이 가장 작은 입자고요. 분자가 되어야지만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점 알겠죠? 그럼 원소는 뭐냐? 우리 앞에서 원소가 몇 종류 있다고 했어요?
여종의 원소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세상에 110개 있는 거예요? 아니죠. 110개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110개의 종류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물 분자 속에는 몇 개의 원자가 들어있습니까? 두 개. 세봐요. 3개. 3개입니다. 원자의 개수는 3개예요. 분자의 개수는 1개였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2개. 2종류입니다. 자, 2종류라는 거예요. 자, 원소라는 건 그 원자들의 종류, 가지수를 말해요. 가지수. 이해됩니까? 가지수. 몇 가지예요? 수소 한 가지, 산소 한 가지죠. 원소는 2종류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각각의 원자는 몇 개야? 하나, 둘, 3개죠. 분자는 몇 개야? 덩어리가 한 덩어리죠. 1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 알까요? 메탄가스는 CH4라고 씁니다. 메탄가스. 여기는 메탄가스 분자가 몇 개인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생략됐다? 이 메탄가스 분자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 했죠? 그럼 메탄가스는 몇 개다? 분자가 1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무조건 1 아니야? 아니 앞에 ECH4라고 쓰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 1부터 해볼게요. 얘는 분자가 1개죠. 여기는 원자가 몇 개입니까? CH4는 C 1개에다가 H 4개 붙어 있는 거죠. 총 원자의 개수는 5개. 그죠? 응? 그죠? C 하나, H 4개, 1 더하기 4는 5. 자,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총 개수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 2개. 2개죠. 2종류. C 한 종류, H 한 종류. 뭐예요? 2종류죠. 원소는 2종류. 그죠? 아. 그럼 봐봐요. 여기 이 CH4라는 건, 이 CH4라는 분자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어렵습니다. 분자는 총 몇 개예요? 몇 분자예요? 2개. 2분자죠? 2개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요? 10개. 그렇죠. 10개입니다. CH4가 2개 있는 거니까. 5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는요? 2종류죠. C 한 종류, H 한 종류. 이니까 이제 분자하고 원자하고 원소가 뭔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만 원자와 이온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원자에 대한 제 정리를 원소 딱 했는데 정리해주세요. 뭐? 원소 딱 써주세요. 어떤 원소를? 저 원소 저기 빈칸. 빈칸 여기 원소는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들을 원소라고 불러요. 원자의 종류들. H라는 원자들의 종류를 어쩌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원자. 자, 원자에 대해서, 원자는 아주 작은 입자죠. 옛날에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건 다 물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예요? 탈레스. 공기 아니야, 공기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낙시메네스. 왜? 아낙시메네스. 아니야, 물, 흙, 공기 네 가지가 클래스를 있어. 아, 네가 안만 때려서 네 개가 클래스야. 엠페도클래스, 그죠? 엠페도클래스. 그 다음에 아니야, 세상의 모든 건 작은 입자로 돼 있어. 데모크리토스. 아무도 안 믿어. 그죠? 입자로 돼 있다. 입자로 돼 있다. 데모한 사람 있죠? 데모크리토스, 그죠? 하지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를 갖고 와서 4원소 변환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또 하죠. 4원소 변환설로. 그 4원소 변환설이 2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다 그랬죠. 중세 내내 연금술사들한테 영향을 미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4원소 변환설이에요. 우리 과학쌤이 아리씨. 자, 그렇다면 최초로 원자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아까 혼자서 외로이. 데모크리토스가 혼자서 외로이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입자설이라고. 입자설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나중에 데모크리토스의 바로 다음에 나온 누구냐? 방금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을 막 끓여요. 끓이면
하얀색 고체 알갱이가 막 생깁니다. 이거 봐라. 물을 끓였더니 흙으로 바뀌었네. 헐. 즉 물한테 네 가지 성질 중에 어떤 성질을 넣어준 겁니까? 그- 뜨거움이라는 성질을 넣어준 거예요. 물한테 뜨거움을 넣어주면 뭐로 바뀐다? 흙으로 바뀐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모든 물질은 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물질은 다 연결돼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속설이에요. 입자설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바로 연속설입니다. 하지만 누가 맞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입자설이 맞죠? 우리가 지금부터 시험 문제에 나온 건 뭐냐면 입자설이 맞다! 이게 맞아! 라는 증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증거. 이것 때문에 입자설이 맞아. 이것 때문에 입자설이 맞아. 이것 때문에 입자설이 맞아. 증거들을 올바로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아하, 입자설이 이것 때문에 입자설이 맞구나. 이것 때문에 입자설이 맞구나.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입자설과 연속설이 정확히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공기를 예를 들게요. 공기에 대해서 데모크리터스는 여기 공기가 이만큼 있다. 둘 다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 데모크리터스는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기는 그래서 압축하면 압축이 되는 거야. 왜? 빈 공간이 점점 사라지니까. 오늘 했는데. 그죠? 이게 바로 입자설에 대한 얘기고요. 연속설은 뭐냐면요. 아니다. 공기는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공기야. 공기입니다. 이 공기들이에요. 공기들. 그럼 뒤에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차이점. 얘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얘는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아? 맞아요.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진공이라고 해요. 진공. 즉 진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입자설이고요. 진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파가 연속설파예요. 신은 진공을 싫어한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신도 된대요. 신도 된대요? 신이라고 나왔는데. 신이라고 나왔어? 독가서.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근데 선생님이 본 책에는 자연은 진공을 신이랑 싫어한다고 자연 둘다 했어요. 된대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진공을 싫어한다. 하지만 분명히 진공이 존재하죠. 우주에도 진공이죠. 그리고 조금 생각을 전환하면 여기에 지금 공기라는 게 있는데 공기라는 기체 여기도 지금 입자, 산소 입자, 질소 입자,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사이에 빈 공간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럼 공기 중에도 진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저 진공이 되네. 진공이 있지만 이 기체 분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려는 순간 산소 분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공이 있다라는 것, 즉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30쪽의 아래쪽에 2번에 정리되어 있는 보일이에요. 보일. 근대를 열게 된 사람이 바로 보일이에요. 맞죠? 보일의 무슨 실험? J자관 실험을 통해서 진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토리첼리? 게리케? 토리첼리? 누구지? 토리첼리 아닌데? 아니 그럼 토리첼리는 기압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인데? 게리케. 게리케?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래, 게리케? 우리 크리에이티브에 있는데. 토리첼리도 같이 나와? 무슨 방구 쓰는 거 맞아. 맞아, 토리첼리 말 방금 8마리, 16마리를 양쪽으로 뜯어서 막 그림 박물관에 있던 데라는 과학공원. 그거는 증기 기관에 걸리는 거 아닌가? 아닌데. 하는 거야? 방구, 이게 머리인데 쪼개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서 푸시푸시 해갖고. 맞다. 그런 실험 있었다. 맞다. 진공을 만들어 놓고 이제 1기압의 크기를 잰 걸 거예요. 그죠? 1기압의 크기를 잰 거. 그럼 토리첼리 아니면 뭐예요? 토리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름 이름도 나와요. 토리첼리 아니야? 토리첼리하고 그렇게 조연하나. 이렇게 맞아. 토리첼리 맞아. 그러니까 왼쪽에 토리첼리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가 있어. 맞아요. 토리첼리는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의 크기를 잰 사람이라서 맞을 거고요. 제가 그냥 과학식 엄청 열심히 들었어요. 캔 같은 사람들도 기압을 재는 거죠. 그거 네, 제가 엄청 열심히 제리 먹고 시절에. 싶었어. 토리첼리. 옛날에 나한테 배웠나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계속 이렇게 배웠어. 오늘 배웠어. 아,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한테 달라고.
제일 놓고 토했다는 건 내가 처음 쓴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쓰는구나 그거. 어쨌건 자 그러면 최초로 말한 고일의 제2자간 실험부터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겼는지 번째 고일의 제2자간 실험이 뭐냐 제2자간 실험 자 제2자 모양의 이런 관을 준비합니다 제2자 모양의 관을 준비해요 관을 준비합니다 자 현재 이 관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는 건 공기들로 차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뭘 붓게 되냐? 액체 상태의 금속, 그죠? 순을 집어넣습니다. 순. 선생님 왜 J가 반인데 J가 반대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일 원래 좋을 수 아니야. 어? 깜짝 놀랐어. 특이하다. 아니죠. 자, 순을 넣어요. 순을 넣으면 이렇게 딱 차겠죠, 순이. 차겠습니다. 순이 차게요. 왔는데. 자, 순이 찼을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여기입니다, 요 공간. 요 공간에 지금 뭐가 갇혀 있어요? 공기가 갇혀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 분자, 공기 입자들이 여기 갇혀 있고 공기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다 수은을 더 부어줘요. 더 부어줍니다. 수은을 더 부어주면 수은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가 밑으로 전달되겠죠. 그게 위로도 전달되겠죠. 무게가. 여기를 꽉 누르게 돼요. 누르게 되면 이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 공기의 전체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즉, 이 공기가 압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압축돼요. 압축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봐라, 공기가 이만했는데 압축되지 않냐.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었던 거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네. 믿었어요. 근데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더 도와주긴 했는데 연속설의 사람들은 그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을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기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죠?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공기들이 밑에서 압력을 빡 가하게 되면 공기가 옅었던 공기가 압축되면서 진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공기에 색이 어딨어? 하지만 진해지면은 눈에 보여야 되죠. 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일의 제2자간 실험을 통해서 입자설이 맞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연속설이 맞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입자설이 맞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보일의 제2자간 실험을 통해서 여기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승리, 이겼다는 거. 첫 번째 승리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실험을 또 하냐? 자, 이번에는 부피에 대한 실험을 부피에 대한 실험. 부피에 대한 실험. 여기 물입니다. 물. 조금밖에 할게요. 물 100ml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50ml 준비합니다. 에탄올 50ml 준비할게요. 50ml. 자, 에탄올을 물속에다 확 집어넣으면 물과 에탄올이 섞인 그 액체가 몇 ml 생길까요? 98. 98? 아니 50 하면 50 하면 98? 응. 너무 학교를 너무 좋아하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100 플러스 50이죠? 150이 최대지? 138. 아니겠죠. 이게 다 42. 중요한 건 150ml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죠? 왜 아닙니까? 섞여서 중간중간에. 물 분자 사이사이에 저 에탄올 분자가 쏙쏙쏙 들어간 거예요. 저거 이렇게 하고 손가락 막아서 탁 하면 손가락이 떨어져요. 들어가요. 떨어져요. 아프대요. 우리 실험하러 떨어뜨렸어요. 자 옆에가 자, 이거 물하고 에탄올로 실험하면 오늘 이렇게 할 수 했어요. 있는데 우리 이거를 실험하러 눈에 떨어뜨렸어. 보이게끔 실험하는 방법은요. 여기를 뭐로 바꾸냐? 조로 바꿔요. 콩 100ml와 조 50ml 섞으면 콩조가 150이 생기냐는 겁니다. 콩조. 아니죠. 왜? 조가 아주 작은 조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콩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즉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게 되니까 150이 채 나오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뭔 얘기예요? 물 분자 사이사이에 뭐가 존재했다는 얘기입니까? 빈 공간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저 실험을 통해서도 누가 승리하고 있죠? 여기 입자설이 맞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입자설이 맞다는 증거들이 쏙쏙쏙 나오고 있네요. 자, 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냐? 이런 것들. 자, 금속을 충격을 가해서 펴니다. 언제까지 펼 수 있을까요? 얇아질 때까지. 얼마나 얇아질 때까지? 가장 알루미늄까지.
알루미늄 같이 부러뜨릴 수 있을 때까지. 찢어질 수 있을 때까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자 금속은 금속이라는 분자들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분자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충격을 가한다는 건 빵 때리면 여기 세 개의 분자가 쏙 옆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려와요. 탕 내려와요. 헐. 이렇게 펴지는 현상을 뭐라 불러요? 다. 전성. 그지? 뽑히는 걸 연성이라고 하고요.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해요. 탕 때리면 이렇게 옆으로 펴집니다. 쫙 펴진 거예요. 또 땅 때려요. 옆에 세 개가 또 밑으로 탕 내려오겠죠. 탕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원자들이 일렬로 쫙 분자들이 일렬로 쫙 배치했을 때가 가장 얇을 때죠. 더 얇게 만들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왜? 입자설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반으로 쪼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충격을 가하면 찢어지겠죠. 찢어지기 전까지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무한히 얇게 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맞기 때문에? 입자설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설이 맞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연속해 있다. 모든 금속들은 쫙 연속해 있으니까 얇게 피면 무한히 얇게 펴지다가 결국은 공기로 사라져요. 연속해 있으니까. 이 정답은 뭐야? 다 다 사라진다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사라져 이제. 그리고 만약에 연속설이 맞다면 물하고 에탄올을 섞으면 물이 이렇게 연속해 있죠. 그 위에 에탄올이 연속한 에탄올이 탁 들어가니까 150이 나와야 정상이죠. 하지만 150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설이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실험을 통해서도 얘가 승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 또는 이런 입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는데요. 그게 30페이지의 1번, 핵심 족보 1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입자설의 증거가 되는 여러 가지 현상 쭉 읽어볼게요. 1번. 콩과 초 또는 물과 에탄올을 각각 50씩 준비하여 눈금 실린더에 넣으면 전체 부피가 100보다 작다. 방금 했던 얘기죠. 두 번째. 고무 풍선을 불어서 오랫동안 두면 풍선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든대요. 왜 줄어들까요? 왜? 봐봐요. 여기 볼게요. 풍선을 딱 불어놓습니다. 여기 꽉 묶어요. 절대 공기가 빠져나올 수 없게끔 꽉 묶어요. 그럼 얘가 이 풍선은요. 거기 안에 구멍이 밑창에 있어서 거기. 맞아요. 살살살살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요. 명확하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풍선도 풍선의 고무 하나하나 고무들도 이렇게 입자들로 되기 때문에 크게 확대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공기가 이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예로 뒤에 나와 있나요? 고무 풍선 속에 향수를 한두 방울 집어넣고 가만놔두면 바깥에 향수 냄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뿌리면서도 들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오, 그런 통제는 해야죠. 실험하려면. 아 근데요 안에 물러있는 물도 나와요 밖으로? 안 나와요. 수증기로 나와요. 수증기. 물풍선 물 안 나와. 수증기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고, 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니까 누가 맞다는 겁니까? 입자설이 맞다는 증거가 되겠죠? 만약에 연속설이 맞다면 이 풍선 분자들은 다 연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풍선의 크기는 평생 영원토록 그죠?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그지? 입자들이 맞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요. 우리 오늘 물질관의 변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31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스타트. 다음 시간이면 며칠이냐? 알지. 18일. 진공이 어떤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3단원은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밤에. 3단원은 따로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공부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자기 시험 범위 맞게끔